내 새끼, 내 새끼 어디 갔어? 여기 우리 아가 냄새가 나는데. 안방 구석 자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드르륵, 드르륵. 꼭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 말이야. 의뢰인이 홀린 듯 다가가서 장롱문을 끼익 열었는데, 으아!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고개를 슥 들어. 핏발선 눈이랑 딱 마주쳤는데, 오늘 그 피 맺힌 사연 내가 싹 다 풀어줄게. 오늘은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아주 기막힌 사연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 제 신당을 찾아온 30대 여성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싼 전셋집에 이사 갔다가 그 집에 있던 옵션 가구 때문에 사단이 났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대로는 진짜 피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눈을 떠보면 침대 맞은편에 있는 그 자개장 문이 열려 있어요. 분명히 자기 전에 꽉 닫아놨는데 끼익 소리를 내면서 문이 열리고 캄캄한 장롱 속에서 희번덕거리는 눈동자 2개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고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추적추적 내리는 날 찾아온 의뢰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등골도 서늘해지더군요. 이건 단순한 가위 눌림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당장 그 집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냉동실처럼 차가운 기운이 훅 끼치는데, 살을 파고드는 음기 귀신의 기운이 집안에 가득 차 있었죠. 안방 문 앞에 섰는데 제 몸주가 막 떨려오고, 방울은 흔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짤랑짤랑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제가 안방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저기 구석에 그 문제의 자개장이 보이는데, 번쩍이는 자개 문양 위로 시커먼 연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더군요. 거기 누구야? 누가 감히 산 사람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 당장 나오지 못해. 제 후통에 자개장 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가 문을 발로 차는 것처럼 쿵쿵 소리가 나더니 뻑뻑하던 문이 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본 것은 텅 빈 옷장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장롱 구석에 웬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서 손톱으로 바닥을 박박 긁고 있더군요.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잠옷을 입은 그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 어디 갔어? 여기 우리 아가 냄새가 나는데. 내 아들 어디 갔어?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한지 듣는 제 가슴이 다 미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왜 여기에 이러고 있냐고 묻자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데,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여자가 털어놓은 기구하고도 끔찍한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귀신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가난한 친정 식구들 입 하나라도 줄여보겠다고 지역 유지였던 늙은 남자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갔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벌써 철을 둘이나 잃은 사람이었고 이 여자가 3번째 부인이었던 거죠. 첫날 밤부터 손찌검을 당하며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는데 딱 한 번 하늘이 도왔는지 아이가 들어섰을 때는 남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핏줄 귀한 줄은 알았던지 아들이 태어나고 5살이 될 때까지 5년 동안은 여자는 맞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5년이 이 여자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고 아이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였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무리하게 확장하던 사업이 크게 망하면서 집안에 다시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돈을 잃은 남편은 그 화풀이를 다시 아내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더 악랄하고 집요해진 폭력이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엎어버리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온 집안이 그 짐승 같은 남자의 고함 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남편이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는 날이면 여자는 5살 배기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좁은 자개장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캄캄한 장롱 속에서 여자는 아들의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우당탕하고 가재도구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고 야 이년 어디 갔어? 나와! 하며 남편이 방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모자는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던 겁니다. 그 화려한 자개장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세상에서 제일 슬픈 방공호였던 셈이죠. 아가, 소리 내면 안 돼. 아빠 오니까 쉿, 조금만 참자.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무서워하지 마. 제발 이 문을 열지 마세요. 제발. 결국 오지 말아야 할 운명의 그날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해 들어왔고 평소보다 더 포악한 기운을 풍기며 안방문을 걷어찼습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자고 있던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는 소리 없이 자개장 문을 열고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제발 오늘만 무사히 넘기게 해주세요. 제발 이 문을 열지 말게 해주세요. 여자는 아들의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쿵쿵거리며 집안을 부수던 남편의 발소리가 점점 자개장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냄새 맡듯 거친 숨소리가 문틈 사이로 훅 끼쳐 들어왔고 곧이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자개장 문이 뜯겨나갈 듯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모자를 발견한 남편의 눈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감히 나를 피해서 여기 숨어! 하고 소리치며 남편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여자의 비명 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지만 악마가 씌인 남편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 와중에도 아들이 볼까봐 몸을 웅크리며 제발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남편은 거실 구석에 있던 단단한 도기 화분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머리통을 향해 그 무거운 화분을 힘껏 내던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엄마 때리지 마. 악마 같은 아빠한테서 엄마를 지키겠다고 그 조그만 5살 배기 아들이 엄마 앞을 막아선 겁니다. 순간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세상이 정지됐습니다. 엄마를 향하던 화분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를 감싸 안은 아들의 작은 등 위로 산산조각이나 부서졌고 아이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가 눈 좀 떠봐. 엄마가 미안해. 아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이 확 깼는지 뒷걸음질 치다 도망치듯 당을 나가버렸고 병원을 데려가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딱 3일 만에 엄마를 두고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자식 잃은 어미의 심정을 감히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화장해서 보내고 돌아온 날부터 여자는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눈에 투점을 잃은 채 집안을 서성이다가 밤만 되면 그 문제의 자개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보세요. 문 좀 닫아주세요. 우리 아기 자요. 아기 깰라. 조용히 하세요. 아들의 마지막 채취가 남아있는 곳이 그 자개장 속뿐이었던 겁니다. 좁고 캄캄한 장롱 속에 웅크리고 앉아 아들이 덮던 작은 이불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아가 냄새. 우리 아가 여기 숨어 있었네. 엄마도 같이 자자 하면서 밤새도록 장롱문을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그 독한 남편놈은 미쳐버린 아내가 꼴보기 싫다며 한겨울 엄동설 안에 여자를 맨발로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갈 곳 잃은 여자는 얇은 잠옷바람으로 며칠을 거리를 헤맸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어느 날 밤, 여자는 동네 외진 곳에 있는 차가운 시냇가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지는데 여자의 눈앞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안방, 아늑한 자개장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당긋방긋 웃고 있는 아들이 팔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엄마 춥지? 이리 와. 여기 따뜻해. 엄마 빨리 와. 그래. 엄마가 갈게. 우리 아가, 엄마가 갈게. 여자는 꽁꽁 언 손을 허공으로 뻗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에게 발견된 여자의 시신은 마치 누군가를 껴안고 있는 것처럼 웅크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도 아들을 찾아 다시 그 자개장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자개장에 서린 피눈물 나는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숨어들었던 공포의 공간이 자식을 잃은 후에는 아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이 되었던 거지요. 이런 한을 품고 있는 귀신을 어떻게 억지로 쫓아내겠습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부디 한 많은 세상, 아들과 평온히 떠날 수 있게 진옥이 굿을 해주어야지요. 마당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징치고 괭가리치고 진옥이 굿이 시작되었어. 의뢰인과 그 집 주인은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고 나는 작두 타기 직전처럼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지. 그 장롱 주변으로 시커먼 연기 같은 게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와, 진짜 보통 원한이 아니더라고. 내가 땀을 비우듯 흘리면서 경문을 외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면서 숨이 턱 막히는 거야. 올게 온 거지. 그 순간 내 몸주가 확 들어오는데 평소랑 다르게 아주 작은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어린애 목소리가 튀어나오대. 엄마, 엄마 나 여기 있어. 아파하지 마. 세상에, 그게 누구겠어? 바로 그 장롱 귀신이 애타게 찾던 죽은 아들이 내 몸에 실린 거야. 아이고, 그 조그만 게 엄마 다 내주겠다고 저승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내가 아기 동자 목소리로 엄마, 나 안 아파. 이제 같이 가자. 하면서 허공에 손을 뻗었거든. 그랬더니 그 살벌하던 장롱문이 끼익 소리를 내면서 저절로 활짝 열리는 거야. 마치 아들을 안아주려는 것처럼 말이지. 그때부턴 나도 울고 의뢰인도 울고 다 울었어. 그 무섭게 도끼 품었던 여자 귀신이 아들 목소리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너지더라. 내 눈엔 다 보여. 피눈물 흐리던 여자가 펑펑 울면서 아들 손을 꼭 잡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평온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 내 새끼, 미안하다. 이제 엄마랑 가자. 둘이 손 꼭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제야 장롱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싹 거치대. 진짜 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우면서도 슬픈 거야. 의뢰인도 그 모습 보더니 주저앉아서 엉엉 울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남의 아픈 사연을 건드린 게 미안했던 거지. 결국 그 장롱은 어떻게 됐냐고? 굿 끝나자마자 의뢰인의 집 주인이 미련 없이 싹 다 태워버렸어. 그 주인도 그 자개장에 홀려 집안에 들인 거였어. 자개장은 활활 타오르는데 연기가 하얗게 피어오르는 게 꼭 그 모자가 인사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 언니들, 내가 늘 말하지? 남이 쓰던 물건, 특히 출처 모르는 가구는 함부로 드리는 거 아니라고. 사연 있는 물건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법이야. 오늘 얘기 좀 찡하면서도 오싹했지? 다음엔 더 기가 막힌 사연 들고 올 테니까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줘. 천명보살이 언니들 복 많이 받게 빌어줄게. 댓글도 올려. 꼭